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키예프전에서 승리를 따낸 바르셀로나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쉽게 만족을 하기 힘든 승부였습니다. 안방에서 갖는 더비전의 정신무장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전력을 극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승리를 잡은 레알 마드리드의 자신감은 상당해 보입니다. 이번에 원정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를 하는 바르셀로나의 의지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득점력을 살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부분은 부담감을 가질 만하고 치열한 승부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결정력이 승부처에서 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쉽게 무너져버릴 승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 두 국과 관련하여서 FC 바르셀로나 리그에서는 7회 승패패 승승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3대1 대승을 따낸 뒤에 주중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키예프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서히 반등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팀은 홈에 대한 이점까지 갖춘 곳으로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도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과감하게 나서며 공격 성과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곳으로 실제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3 득점을 적중을 한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2.6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주전의 공격수 아구이로와 파티 등이 돌아와서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무득점에서 경기가 끝나 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무너지는 수비가 문제점으로 조직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상대방의 빠른 공세에 전환이 기민하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부상 여파도 크고 내세화에 따른 기동력 저하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장자는 아라오부터 시작을 하여서 페드리 덴벨레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팀으로 리그에서는 2위로 승무패패승 직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샤흐타르전에서 5대0 대승을 따내며 공식전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진을 완벽하게 극복을 했습니다. 전력 근소 우위까지 점한 상황에서는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이 축구팀은 확실한 주득점원을 갖춘 곳으로 벤제마가 가공을 할 만한 결정력을 선보이고 일선에서 잘 버티는 중입니다. 또한 비니시우스 또한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상대 수비를 적절하게 파괴를 하며 이 선수들의 실력에 있어서 그대로 경기에 나타나게 된다면 멀티 득점 생산까지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맞대결의 전적마저 우세한 곳으로 앞선 3차례 맞대결에서 전부 다 승리를 챙겨버린 곳입니다. 7득점을 적중을 하는 동안 실점은 단 2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주력 수비수들이 부상해서 전부 다 복귀를 한 상황에서 후방 라인을 한층 탄탄하게 쌓을 수 있고 많아야 1실점 허용해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세바요스 베일요비치 선수이며 상대방에 비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끌고 가고 있기도 하고 최근의 맞대결 전적 또한 좋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앞선 공식전 2연승을 기반으로 난전을 꾀하긴 하겠지만 공격수 수비수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바르샤는 리그에서 7위에 머물러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샤는 발렌시아 전 승리로 아틀레티코전의 패배의 충격에 벗어난 곳으로 그리고 주중에서는 TF를 상대로 하여서 챔시 승리를 따내기도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2연승 기간에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기는 어려운데 아게로가 부상해서 돌아오기도 하였고 쿠티뉴의 골로 나오긴 하였지만 주춤을 하면 공격 자체에 맥이 끊기고 있고 대용은 벌써부터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에스파뇰에 패배를 하면서 소시에다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1위 탈환이 가능한 팀으로 주중에는 지난 시즌 챔스에서 2패를 안겼던 샤크타르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로드리고의 공격 삼각편대가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마르셀로가 복귀를 한 수비진은 더 안정을 찾았고 카세미로와 모드리치 크로스의 중원은 나이를 잊은 듯한 경기력입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당연스럽게 레알의 편이 많으며 주중에 일정이 있었지만
그건 바르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샤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렀기에 일정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바르샤는 페드리의 공백 속에서 부스케츠와 로베르토가, 중원에서 카세미르와 모드리치를 앞세울 레알에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의 폼이 절정인 것도 레알 쪽으로 무게의 추가 흐르는 원인입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리버풀 축구와 관련하여서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맨유 팀은 아직까지 리그에서 호날두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눈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마치고 안방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지는 미지수인 곳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원정길에서 수적 우위를 등에 업은 채 결국에는 살라의 결승골에 힘을 입어서 승리를 거둔 리버풀입니다. 뛰어난 공격력이 꾸준하게 발휘되고 있는 점은 이번의 경기에서의 자신감을 보다 높일 요소로 좀처럼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맨유에게 이번 리버풀전은 홈 이전만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어려운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부처에서는 리버풀의 화력이 좀 더 나은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 쉽게 주도권이 기우는 승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좀 더 격차를 벌릴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맨유 리버풀 다음으로 이 두 곳과 관련하여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파악을 해보게 된다면 리그에서는 6위로 패승 무패승 현재에는 승점 14점으로 6위에 처져 있는 곳으로 전력에 대한 차이가 그리 크진 않지만 흐름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으로 이로 인해서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전의 주중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탈란타를 3대2로 꺾었으며 솔샤르 감독이 다시 한번 위기에 탈출을 하면서 경질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지난번의 비아레알전 이후의 분위기가 똑같다는 점으로 맨유 팀은 이후 에버튼전 무승부 레스터전 2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라운드 승리는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후방 라인 붕괴를 걱정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후방 라인 조직에 있어서 잡음이 큰 곳으로 심지어 풀백 조합은 배우 공간 커버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센터백의 하중을 늘립니다. 비슷한 수비 기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멀티 실점 이상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결장자는 바란과 존스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맨유, 리버풀의 FC 리그에서는 2위로 무승무승승. 이 팀은 상대방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곳으로 얇은 스쿼드 탓에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리그 2위를 유지를 하는 중입니다. 올 시즌 공식전 12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곳으로 꾸준한 흐름을 잇고 있어서 원정에 대한 분리를 뒤로하고 승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축구팀은 윗선의 화력이 상당한 곳으로 스트롭 조합이 화력을 높여서 상대 수비를 파괴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합니다. 윙 포워드가 센터백과 풀백을 가리지 않고 묶으면 센터 포워드가 사실상 프리롤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를 잡습니다. 결정력 또한 선결이 되어져 있어서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잡으면서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한다는 점입니다.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심지어 휴식일이 상대에 비해서 하루 더 길었습니다. 맨유 리버풀 주전의 수비진도 충분하게 휴식을 한 후에 상대 공세를 막을 준비를 마쳤으며 부상이 잦은 마팁이 올 시즌 초반 의의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으로 양측 풀백은 과감한 공격수 수비수 기여로 후방 활기를 더합니다. 결장자는 알칸타라 엘리엇 선수이며 최근의 일정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잇고 있는 데다 화력이 좋습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승리로 다시 솔샤르 감독님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라운드 반드시 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맨유는 레스터전 패부 이후의 홈경기로 리버풀은 와포드전 대승으로 2위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맨유는 레스터 원정에서 패배를 하였는데 그린우드와 복귀를 한 레시포드가 골을 기록을 했지만 수비진이 무너지며 4골이나 내줬습니다. 맥과이어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바란이 부상으로 빠졌고 린델로프 수비력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호날두와 산초 페르난데스와 링가드 등 해결을 할 선수들이 많은 것은 팀에게는 큰 힘으로 주중 경기를 치르긴 하였지만 홈에서 챔스 일정이었기에 이동 기로로 인한 피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피르미누의 해트트릭을 앞세워서 와포드를 대파를 했습니다. 그간 부상과 떨어진 경기력 등으로 조타에게 주전을 내주며 벤치로 밀렸던 피르미누는 조타가 대표팀 차출로 지친 틈을 타 확실하게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중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는 챔스 승리를 따내며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케이타와 체인벌린 등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고 살라와 마네의 폼이 절정입니다. 승점에 있어서는 맨유인데 리버풀의 페이스가 올라왔고 주중 승리도 따냈지만
맨유가 홈에서 라이벌 상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리버풀은 반 다이크와 마팁 등 좋은 수비진이 버티고 있지만 호날두와 산초 레시포드, 스피드와 결정력을 모두 갖춘 맨유의 최전방 공격진에 고전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맨유 리버풀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